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이런 별도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서 별도 페이지죠. 그걸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2016년 8월에 박근혜 정부 때죠.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반영됐다는 사실, 이것도 공개를 하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내용,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대안 강상면 종점안 이 논의 내용, 여기까지를 전부 다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 자료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지만 이달 초 사실 묵은 괴담으로 중단됐다.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백지화가 아니고. 보도자료 12건 및 장관의 설명 동영상을 배포하고 50여 명의 기자들과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 노선 관련 검토 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 자료 일체가 담겨 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 순서대로 요약한 PPT 자료도 있다. 국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은 자료를 확인하시고 타당성을 검증해 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달라.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팩트체크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 별도 페이지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 의혹을 주로 제기했던 곳이 이제 뭐 한겨레, JTBC 뭐 이런 데의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사항, 이런 것들도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또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걸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얘기했던 거는, 자, 지금까지 각종 매체와 야당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또 자기들이 입수한 부분만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체, 그 뭐 동해종합기술공사인가요? 이런 데가 뭐 회의한 것 같은 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때는 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무슨 그 김건희 여사 그 선산 일가, 선산 땅 뭐 이런 거를 그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무슨 공작을 한 것이냐, 몰아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아마 굉장히 불편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이 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가, 아마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이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하튼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그 관련 업체와 국토부 간의 협의는, 그건 뭐 앞으로 진상규명이 되겠죠. 협의 자료도 아마 이번에 있을 겁니다.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관련 업체가 양서면 종점안을, 종점이 아니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서면 분기점안을 강상면 분기점안으로 바꾸고 이쪽에 강화 IC를 새로 설치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국토부하고 당연히 회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국토부에서 최초의 예비타당성 조사 맡긴 그 안을 바꾸려고 하면 자기네들 임의로 바꿔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통해서 국토부를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아마 그 과정이 담겨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근데 각종 그 언론 매체나, 각종도 아니죠, 뭐 일부 이제 친민주당 언론 매체들이나 뭐 이런 데 일부에서는 그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만 딱 뽑아서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사실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국토교통부로서는 매우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해놓고 다 터놓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있을 수 있고 기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자, 이 자료는 어떻고 저 자료는 어떻다 하는 걸 검증해 보면 자기네들 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문을 올려주면 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데에 이제 그 매체 중에 뭐 더 탐사 뭐 이런 데는 그건 뭐 유튜브니까 빠졌고 여기는 제가 한번 봤었다고 했죠. 줄곧 종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점과 제시, 분기점 다릅니다. 얼핏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점은 자동차가 가서 종점이라고 하면 거기서 내릴 수 있어야 종점이죠. 분기점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을 뿐이지 서울 양평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강상면 종점 아니라면 강상면 분기점 아니라면 강상면 그 분기점에 가서 내려서 김건희 여사 선산이나 뭐 이 땅이 있는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뭐 남양평 IC나 여기서 IC에서 그러니까 나들목에서 나가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남양평 IC라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남양평 IC가 김건희 여사 그 선산 땅하고 가까운데 그거는 이 정부 들어서 만든 게 아니고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에 거기에 IC가 생긴 거거든요. 나들목이. 그때를 특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처음부터 IC와 JC를 구분하지 못한 게 아니고 왜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구분하지 않은 거죠. 일부러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국토부가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종의 승부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만약에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해명이 됐다 싶으면 저는 다시 뭐 원점이든 어디든 재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뭐 그때 또 양평 뭐 주민들의 뭐 주민투표를 거친다든가 여하튼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틀을 잡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그 원희룡 장관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승부수와 제가 고비를 말씀을 드렸죠. 고비는 이런 거죠. 오늘이 24일입니다. 내일 모레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생긴 이후에 첫 번째 전체 회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뭐 한겨레신문이나 뭐 오마이뉴스나 아니면 뭐 JTBC나 뭐 노컷뉴스나 이런 데에서 제기했던 온갖 종류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십자포화를 가하겠죠. 원희룡 장관은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로서 대항을 할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원희룡 장관이 밀렸다. 이렇게 되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재추진은 다시 또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원안, 양서면 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 고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고비는 여러 차례 있을 수 있는데 여튼 그때 원희룡 장관이 설명하는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의혹 제기를 못했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 안은 또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승부수는 원희룡 장관의 모든 자료 공개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뭐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뭐 모든 자료 공개하라고 다 요구를 해왔으니까 공개했으니까 이제 한번 당신들이 보고 의문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서 토론을 하자. 문제 제기하면 답하겠다. 이런 거죠.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 이 점에서 이제 승부수. 여기서 밀려버리면 뭐 이제 국토교통부의 뭐 이런 조치들이 무의미해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안은 그 양평 군수
그 사람 일가의 그 땅이 있는 소위 양서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면 또 지금 강상면이라는 이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데가 이게 가장 타당합니다라고 얘기한 그 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제3의 안으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또 어느 매체를 보면 양서면이든 강상면이든 이게 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굉장히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하고 문제가 있다.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상수원을 적게 통과하는 안을 만들자. 이런 제3의 안을 만들자. 또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점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재론되는 상황. 근데 그 상황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뭐 선산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클리어돼야 되거든요. 근데 클리어되는 그 승부수를 모든 자료 공개라는 걸로 원희룡 장관이 승부수를 던졌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국토교통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야당과 원장관이 이 각종 의혹과 해명을 둘러싸고 아주 세게 붙겠죠. 저는 가급적이면 이게 거의 끝장 토론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래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 군민들의 그런 그 의지를 반영해서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게 사실은 수도권에 사는 많은 그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겠죠.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양평 군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양평 그 시내에 IC가 있어야 되겠다. 현재는 양서면 안에는 IC가 없고 강상면 안에는 IC가 있는데 뭐 이 둘 중에 하나든 아니면 제3의 아니든 IC가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원장관의 승부수와 고비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공개에 대한 반응, 피드백 이런 것들까지 종합하려면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리고 26일 전체 회의 이후에 또 한두 차례 정도 회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최소한도 한 며칠, 왜냐면 그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는 또 국회가 없거든요. 회기가 없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 다시 하니까 그때까지 해서 아마 조금 일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상당한 이 원희룡 승부수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고비 이런 것들을 거치면 뭔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윤곽이 다시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